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좀 파란불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장중에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세, 코스닥도 2% 넘는 하락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좀 저점 딛고 반등세 나오려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또한 장중에 1,313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4거래일 만에 좀 갈아치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점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 시황. 우리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물가 상승,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세 번째는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 세 가지 이슈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죠. 근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올 상반기에 계속 증시 하방으로 작용했던 이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과연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바로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증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경기 침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연준의 지금 방향성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빅스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으로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느냐,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큰 이슈가 어떻게 맞물려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맥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이제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주봉의 200주선을 중심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200주선을 다시금 깨게 되면 하향하게 되고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위협하는 수준이 이제 60월선. 60월선은 5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간 가격에서 중간 위치한 이 자리에서 위로 가느냐 그 싸움을 할 수 있겠죠. 자, 미국 증시 나스닥은 12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중간 가격까지 회복을 했다가 간밤에 하락을 하면서 약간 하향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아래로 빠져서 200주선을 위협하면 이제 월봉을 보고서 60월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위쪽으로 향해 간다면 제가 116을 먼저 회복을 했지만 다음에 봐야 될 게 118. 그다음에 봐야 될 게 123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11,800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12,300을 회복하는 이런 수준으로 갈 때는 위쪽으로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할 때는 바로 이 중요한 주봉에서의 200주선을 다시금 향해 가느냐 아니면 중간 가격에서 11,800, 12,000 차례로 올라가느냐 이걸 보고서 방향성을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증시 코스피는 240주선에서 좀 멀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240주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월봉상을 보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코스피를 주도하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240주선에 딱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볼 때는 코스피의 거의 시가총액 2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240주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저가 55,7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주에 저점인 55,700원을 깨게 되면 이제 하향으로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성,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피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신고가 1311원을 형성하고 있고 1312원까지 왔었죠. 근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1322원부터 1330원 그 부근까지 오게 되면 세 번째 삼봉의 추세 연결선에 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완성하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차트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이죠. 역대 최초로 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지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지만 이처럼 기준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릴 경우에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자체가 240주선 위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 환율의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고점을 찍은 뒤에 다시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시그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53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역시나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탑5 종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상승 이유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 사료의 급등에 따라서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요. 자회사 합병으로 바이오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1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41,2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파트너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현대사료의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드렸었죠. 네. 현대사료일 때 한번 짚어드렸고 이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거. 근데 그때의 시가총액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때 제가 안내드린 것은 바이오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현대사료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죠. 카나리아는 새인 건 아시죠? 카나리아. 아, 그렇군요. 예,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근데 카나리아로 왜 바꿨을까? 카나리아 새가 다채로운 색깔과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새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치병으로 알려진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글로벌 3상 이제 임상 대상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연내에 모집을 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1조가 넘었죠. 사료 종목이 1조가 넘을 수가 있을까요? 쉽진 않죠. 그런데 바이오로 진출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조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의 몫이 아니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참 매수하기 부담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이 고점에서 또는 매수를 또는 어떻게 탈출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점이 얼마였냐면 3,300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4만 원대니까 무려 가격이 10배 이상, 거의 12배, 13배가 오른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을 경신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승을 할 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단 음봉 출현 시에 탈출하는 겁니다. 윗꼬리단 음봉. 여기서 이제 윗꼬리도 없이 장대 음봉이니까 더 확실하게 탈출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윗꼬리단 양봉이죠. 이것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긴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보면 밑에서 준비됐던 파동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서 5파동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방망이를 짧게 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5파동이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일봉에서 봤을 때의 이제 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현재로서는 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윗꼬리죠. 자, 윗꼬리와 제 봉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면 아직 탈출은 아니에요. 오늘 종가를 보십시오. 오늘 종가를 보시고 윗꼬리가 더 길어지면서 봉보다 길어지면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그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쉽게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윗꼬리의 길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봉의 길이가 좀 더 커지잖아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현재는 41,200원입니다. 근데 이 봉의 길이가 커지면서 41,500원 또는 42,000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아직 탈출 시그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음봉, 윗꼬리단 음봉이라든지 장대 음봉 또는 양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윗꼬리가 길면서 봉보다 길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종가 기준으로 탈출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주도주 5위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현대사료인 카나리아 바이오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특히나 종가 상황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4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 일동제약입니다. 네, 일동제약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약 바이오주일 텐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이 치료제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동제약 오늘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2% 넘는 상승 흐름으로 39,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1,30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네요.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점이 79,500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린 것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이 치료제가 의미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치료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사와 함께 조코바라는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초코바가 아닙니다. 초코바가 아니라 조코바입니다. 조코바라는 경구형 치료제, 먹는 치료제죠. 이 경구형 치료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치료제라고 했을 때 주사를 맞는 부분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치료제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가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차트와 또 투자자별 매매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큰 금액을 샀어요. 5거래일 동안에 무려 500억 넘는 금액을 샀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개인의 매수가 몰리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놓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수급 상황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늘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61선은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이 121선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꺾여갈 수 있으니까 단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자리, 아직은 61선 오지 않았죠. 그래서 61선과 121선 사이에 들어오는 이 자리를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한번 저는 꺾일 수 있다고 봅니다. 꺾이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잘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 확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기 때문에 이 꺾일 때 매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개인의 매물이 좀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수급상이 뒷받침되면 금상첨화겠죠. 그 상황까지 확인해서 재매수를 저울질하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인트에 다가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좀 만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몰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또 이 매도가 될 수 있으니 또 주의하셔라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4위 종목 살펴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3위 액션스퀘어입니다. 네, 모처럼 게임주의 흥행일까요? 액션스퀘어 신작 게임인 킹덤의 흥행 기대감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24% 엄청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39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555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인데 고점이 소폭 풀리는 현재입니다. 24% 다시금 상한가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드라마 킹덤 원작, 네. 킹덤 원작을 발판으로 해서 킹덤이라는 그런 게임을 좀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영상이 공개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흥행까지 확인된 건 아니죠. 그래서 1차 상승은 기대감, 흥행 기대감. 그러면 이제 저는 눌림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중장기적인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흥행이 됐을 때에 2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눌림목이 주어지고 그 영상을 보고 흥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은 눌림목일 때 매수하면 되는데 흥행이 됐을 때는 이제 2차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저항 때 부딪혔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상황 보십시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어디에 부딪혔는지. 자, 여러분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날 텐데 어디서 주가가 부딪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를 정하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액션스퀘어도 이 바닥권이 있을 때 미리 시나리오를 정하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 뭐냐? 저항대를 확인하는 거죠. 61선 저항, 그리고 121선 저항, 그리고 구름청 상단의 저항 이렇게 차례차례 저항이 있죠. 세 군데 저항이 있죠. 자, 오늘은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바로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는 겁니다. 최초로 보이는 저항대에 부딪히고 밀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의 흐름이 오늘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겠는데 흥행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정말 실질적으로 흥행을 주도할 만큼의 그 게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바로 241선까지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액션스퀘어 이제는 흥행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흥행을 주도할 때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241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한번 게임에 참여해 보시고 이게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급등할 때는 매수는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액션스퀘어였습니다. 신작 이 킹덤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늘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시금 눌림목 매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실적에 기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게임을 해보시고 재밌다면 다시금 눌림목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2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대봉 LS입니다. 네, 최근에 이슈하면 무상증자인데요. 역시나 대봉 LS도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무상증자 소식 속에서 오늘자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 가까운 상승률 9,07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6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9,670원 고점 찍고 현재 20%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대봉 LS. 의약품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아마 이름을 따봉으로 지으려다가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보시게 되면 네. 이름이 재미있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요? 예, 대봉, 제일, 유일, 탑. 대단히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최고야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대봉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회사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무려 12자로 됩니다. 12자나 되네요, 정말로. 네, 이걸 제가 외우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 자회사가 이제 무상증자 300번사 한다는 그 소식 속에서 급등이 나온 거죠. 자회사와 연관되어서 움직였던 종목들 공구 우먼이 있었고 거기서 TS 인베스트먼트 이 연관 관계가 있었죠. 상관 관계가. 근데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지 이 모회사의 그런 실질적인 그런 수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트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저항이 부딪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아닐지는 한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좀 강한 저항 3군데를 한 번에 돌파하려다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죠. 주가가 보게 되면 많은 주가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저항대, 특히 이평선의 3개가 밀집되어 있죠. 60과 120과 241선. 이 3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넘어서는 시도를 하다가는 대부분은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과연 25% 이상 형성됐을 때 상한가에 안착을 할까 또는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할까.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의 속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무상증자가 발표되었지만 대봉 LS의 무증이 아니라 자회사의 무증이었죠. 만약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죠. 자회사는 상한가예요. 이 회사가 무상증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내일 갭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대봉 LS가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위에 보시는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가 또 있죠. 여기는 매물대 자리죠. 밑에도 매물대 자리입니다. 1차 매물대 자리에 왔다는 것,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형성된다 그러면 다음 재료로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대봉 LS의 상승을 주도할 만한 것은 꼭 자회사의 무상증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그런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2분기의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안내드리는 2차 그려드린 그 매물대, 2차 매물대 일목균형표 구름선 상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대봉 LS인데요. 대봉 LS 자회사의 무상증자 기대감 소식 속에서 오늘자 20%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이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지 현재 본인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단기 매도 대응을 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1위 B2N입니다. 네, B2N 하면 이 데이터 관련해서 전문 컨설팅과 솔루션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B2N 오늘자 장중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부각되는 이슈도 있고요. 오늘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흐름일까요? 네, 26.89% 상승 흐름 장중에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다가 지금 고점 살짝이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네요. 이 자사주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한가도 기록을 했던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빅데이터의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쉽게 보자면 데이터를 모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무언가에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데이터 의미가. 예측하는. 그래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네. 모아데이터의 급등 한번 차트 볼까요? 좋습니다. 자, 모아데이터. 이름에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는 걸 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급등을 했죠. 자, 모아데이터가 급등한 것은 역시 빅데이터 관련인데요.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기상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기상과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면 기상 예측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네.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상 예측이 좀 더 정교하고 또 면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인 산업 부분도 있지만 건강 솔루션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B2에는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 B2N의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이상 사인이 나오는데도 화장실에서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바이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인분들의 이상을 감지한다 그러면 빨리 출동해서 구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빅데이터가 이런 부분도 활용되는 거예요. 이 빅톤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이털 사인을 확인하고 또 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해서 예측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센서가 사물에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고 또 우리 몸에도 센서가 부착이 돼서 몸의 이상 사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차트를 보시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자리가 뭡니까? 121선과 구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은 강하게 돌파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보이는 저항대는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B2N에 대해서 제가 미래 전망을 밝혀드렸습니다. 미래 전망을 밝혀드렸으니까 제가 표시하는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 눌림목이 발생하면 눌림목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드립니다. B2N은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기능들, 그 기업의 기능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1위 종목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B2N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좋은 기업입니다. 인 것 같고요.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셔서 이 B2N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매수가, 매도가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입장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1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팜스코고요. 네. 30%요. 네, 비중 30%,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6,400원요. 6,400원. 네, 사로 관련 기업인 팜스코 문의를 네. 주셨습니다. 6,400원 비중 30%라고 하는데요.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팜스코 6,400원대에 혹시 네. 한 번에 다 사셨나요? 줄였어요, 매수가 계속. 아, 추가 매수를 좀 하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6,400원까지 낮추셨어요? 예,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자, 팜스코는 사료 그리고 양동 관련 종목인 거는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부터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하락을 할 때 사셨어요? 거의 처음에 사가지고 한 6,800원에 샀나? 그래서 7,000원 정도에 가길래 팔려다가 좀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못 팔았는데 그때 팔았으면 약간의 수익을 먹고 나왔을 건데
분위기가 좀 괜찮아서 고깃값도 오르고 막 이래서 놔뒀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락. 네. 매도 시그널을 좀 놓치셨는데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예. 지금 여기 표시된 자리,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한 자리? 예. 여기가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표시한 자리. 아,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게 되면 매도 시그널을 놓치시게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보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무적인 부분은 좋죠. 이 양돈 판매가 아.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는 것은 저평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분기에 70억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올해 네.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 1,800억이면 저평가돼 있죠. 네. 단순하게 그냥 영업이익 곱하기 10배를 해보세요. 네. 그럼 시총이 3천억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은 저평가구나. 그럼 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제가 표시한 자리는 뭐냐면 60, 120, 240 이평선이 다 만나고 있어요. 아, 122평선이 뭔 줄 아시죠? 네. 120일 주가의 평균이에요. 또 네. 241은 241 주가의 평균. 네. 그러니까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딱 그 네. 가격대가 바로 이 저항,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거기까지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결집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 왜 얼마 정도 선에서 사면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입니다.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하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상에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개인이 한 달 동안 22억을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 흔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팔았다는 것은 손절 물량이죠, 손절. 네. 아마도 신용으로 매수한 것들이 신용과 미수가 반대 매매로 좀 쏟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으니까 지금 네. 여기서 좀 담아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 두 번째 이 고점과 네.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가 좀 낮아지고 있죠. 이 고점 네. 추세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했을 때 여기 이 범위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매수했던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 네. 단가를 최대한 낮추셔서 지금 하향하는 이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네. 이 하향하는 이평선을 바라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박 들어오십시오. 노란 톡박에서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5,000원 이하에서 사는 게 지금 5,000원이 넘어서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격대 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요? 네네. 네, 매도 감사합니다. 저항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박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판스코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자리에 추가 매수 자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가 매수 대응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가격 라인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가격 원하신다면 노란독방 입장해 주셔서 성공적인 수익률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문자 7593님께서 보내주신 서린 바이오에 대한 상담이네요. 매수가는 17,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서린 바이오 16,2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인가요? 네. 예, 서린바이오가 오늘 17,800원까지 왔었죠. 근데 그러네요. 매수 가격 이상으로 왔는데 매도 대응을 안 하신 거죠. 자, 매도 대응을 안 하셨는데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흐름인데 여기 이제 120주선 라인 있죠. 120주선. 그러니까 120주선 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좀 보입니다만 일봉상에서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뜨고 있죠. 윗꼬리가 너무 좀 길게 달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중요한데요. 현재는 16,250원인데 이 가격대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좀 추가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의 모습과 윗꼬리 길게 다는 이런 형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시가가 이제 16,400원이니까 시가를 회복하면서 양의 모습을 좀 회복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120주선 가격이 얼마입니까? 16,400원이죠. 120주선 가격이 16,400원.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가 120주선과 정확하게 맞는
맞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서린바이오는 바이오 관련해서 원료 의약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단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5일 동안 샀다가 어제 다 던져버렸죠. 그거를 개인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급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 매물은 또 쏟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눌림목이 발생하면 좀 매수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이 서린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런 재확산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린바이오는 바로 바이오 관련해서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 하락을 할 때 바이오 종목이 지금 요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그걸 참고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십시오. 외국인이 던졌던 물량, 어제 던졌던 물량을 눌림목에서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바톤 터치가 되는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수급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매물이 많아지면은 계속 눌러요. 신용과 미수 물량이 나올 때까지 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급 상황을 주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종가 잘 확인하십시오. 16,400원을 회복하는지 회복하지 못하면 또 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000원 회복하면 400원 회복하면 좀 더 홀딩해서 매수 범위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린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서린바이오 오늘자 코로나 재확산 소식 속에서 다시금 급등을 좀 뿜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17,800원까지 올라가면서 가지고 계신 매수가보다 올라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매도를 놓치셨다면 다시금 눌림목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 시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초가 16,400원이고요. 16,400원 이상 일시에는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확한 눌림목 매수와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DY 네, DY. 7,300원에 10%.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 7,300원에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DY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셨을까요? 글쎄, 저 주식 초보인데, 그 사금 감탄타고 해서 샀는데, 저 비싸게 산 것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 혹시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아, DY. 뭐가 좋다 그래요? 방송에서? 확실히 무슨 종목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좋다고 그래갖고 샀는데,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주식이 올라갈 때는 뭐가 좋아야 제일 잘 오른다고 보세요? 기업에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 기업이 어떻게 해야 기업의 성과가 좋을까요? 기업이 장사가 잘 돼야죠. 그렇죠. 장사가 잘 돼야 되죠. DY는 장사가 잘 될 거요, 잘 안 될까요? 글쎄, 그걸 모르고 샀으니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이제 모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모르고 사시면 안 돼요. 이제 DY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DY는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골프카 이런 것도 만듭니다. 이 회사. 예.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장사가 잘 돼요. 예. 장사가 잘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나요. 예. 매출액은 무려 9천억 이상이 나고요. 예. 자, 영업이익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은 그냥 적정 시총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 400억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예요? 400억에다 10을 곱하면? 400억, 4천억 네, 아닙니까? 4천억이죠. 예.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1,700억밖에 현재 매겨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저평가죠? 예. 네,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을 봤을 때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가 예. 이제 7,300원인데 내가 고점에 샀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시죠? 어제 7,400원 이상 온 거 아세요? 어제
안 봤어요. 네. 주가를 사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예. 주가를 사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종목 7,300원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 가능성은 좀 높아요. 예, 정확한 매도가를 안내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네. 노란 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데 노란 톡박 들어오는 방법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바로 예. 이 자리, 제가 지금 네모 예. 박스로 그려드렸죠? 예, 이제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떤 가격이 보입니까? 제가 표시해드린 가격. 가격 보이시나요? 가격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안 보이시나요? 예, 이 가격 안 보이세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7,000원대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숫자가 뭐죠, 이제? 올라갈 때. 시즌에서 뭐판 아닙니까? 네, 다음 앞자리. 7,000원 다음이 그 다음 앞자리가 뭐예요? 유가 아닙니까? 7,000원에서 8,000원 갈 때. 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갈 때 그때 매도하시라고요. 예,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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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자리가 이제 1차 저항 매도 가격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예, 예. 네네. 네, 세 번째 전화 상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DY에 대한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8,000원 가까운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습니다. 8,000원까지 올라갈 이력이 있으시니까 7,900원에 매도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53L이라고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9382님께서 보내주신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상담인데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 4,385원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는 대표적인 물류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근데 참 우리 증시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영업이익이 300억 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또 물류 관련해서는 실적이 아주 좋죠. 올해 1분기만도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그러면 올해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7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낮은 것인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탐욕에 대한 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신용이 굉장히 높죠. 한때는 10%도 넘었습니다. 신용 비율이 6.9%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신용 비율이 너무 높죠. 신용과 미수로 사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락을 시키면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신용 물량을 받은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 받았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개인의 매수, 신용으로 산 매수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부터 줍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현재 주가에서 2배를 가도 저평가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실적을 믿고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죠. 세 개의 저항대가 몰려있는 바로 이런 자리. 한솔 로지스틱스는 과거를 보시면 끼가 있죠. 한번 붙으면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태웅 로직스, 그다음에 동방, 그다음에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이 다 물류 종목 아닙니까? 물류 종목 중에서 가장 잘 올랐던 종목들이 있죠. 태웅 로직스 이 종목도 물류 종목으로 핫하게 움직였다가 주가 눌림목이 있는데 태웅 로직스가 대장주입니다. 태웅 로직스가 이제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태웅 로직스가 움직일 때 한솔 로직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동방도 마찬가지고 동방도 바닥권에 있죠. 그다음에 한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류 종목들의 같이 움직이는 속성 한 종목만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물류 종목이 함께 움직일 때 특히 대장주인 태웅 로직스가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할 때 한솔
한솔 로지스틱스도 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한솔 로지스틱스의 바로 이 매도 목표가 이 가격 이때가 궁금하시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에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죠.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 먼저 파트너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따봉 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따봉. 예, 주식에 이런 뭐 따봉, 최고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네, 제일. 제일, 그다음에 탑. 탑, 또 뭐 유일하다, 유일. 뭐 이런 맞습니다. 거, 이런 네. 종목들. 예, 이 종목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최고라는 의미. 최고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이고요. 자, 굴삭기 들어보셨죠? 굴삭기요? 네. 이제 굴삭기를 이제 부품을 제조하기도 하는데요. 굴삭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노피 굴삭기가 있고 또 캐빈 굴삭기가 있어요. 캐빈. 근데 굴삭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파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그 여름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덥죠. 덥고 습하네요. 겨울에는요. 너무 춥네요. 너무 춥죠. 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캐빈. 캐빈이 운전석이라는 뜻입니다. 캐빈. 아. 그 운전석과 관련된 운전석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굴삭기를 만들다 보니까 국내 건설 수혜주가 되면서 이 중장비가 또 어디로 가나요? 우크라이나도 가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그러네요. 재건 수혜 종목이 되고 또 이름에 탑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굴삭기의 운전석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급등의 테마가 나올 시기가 됐죠.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서현 탑메탈입니다. 그렇군요. 탑이 들어가는군요. 서현 탑메탈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이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서현 탑메탈은 제가 방송에서 이 가격에서 추천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 5,500원 부분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거의 2배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죠.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던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실적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주식수가 1,16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 685억으로 굉장히 저평가인 회사입니다.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A, B, C로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거꾸로 보기를 해볼까요? 잘 안 보일 때는 제가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죠.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구름층 상단이 가까이 오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 봤을 때는 매도 포인트로 잡는 자리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이 자리가. 근데 이제 정상적인 차트를 본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고 매수 관점으로 볼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5,800원 부근, 지금 5,880원인데요. 5,800원에서 5,850원,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서현 탑메탈이었는데요. 5,8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가격을 잡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그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이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535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현재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